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분양권 시장 참 재미가 있었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지방에 있는 분양 시장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방에 있는 분양권 별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지방 아파트 분양 받는 거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받기 굉장히 힘들죠. 또한 상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아파트 분양받기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으로 이렇게 묶인 지역이 많으므로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따라서 청년 세대들, 20, 30, 40 세대들 입장, 무주택자 입장에서 볼 때 서울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 분양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서울 수도권에서 아파트 분양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틈새를 이용해서 언론에서는요, 수도권에서 당첨 가능성이 없는 청약 포기자들 비규제 지역 분양권 노려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참 여러분 참으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다양한 또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더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우선 규제 지역이라는 것은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으로 묶인 지역을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규제 지역으로 안 묶인 지역이 왠지 모르게 안 묶였으니까 좋은 지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관련해서 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실제적으로 본다면 규제 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규제 지역으로 묶인 거죠. 또한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규제 지역으로 묶어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비규제 지역은 상대적으로 볼 때 부동산 가격이 규제 지역에 비하여 상승하지 않는 지역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가 힘든 지역이다. 이런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공시가격 1억 미만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취득세, 중과세 예외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아무튼 비규제 지역이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규제 지역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부동산 규제 지역 중 가장 강력한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8년 11월 달에 강남 상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 지역으로 해제가 됐어요. 그리고 2012년 5월 달에 강남 상구도 해제를 시켰다는 거죠. 따라서 2012년 5월 달에는 전국을 다 투기 지역 해제가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8월 달에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를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8년 8월 달에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도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25개 구, 경기도 가천, 세종시, 그리고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경기 강명, 하남, 또 성남, 수원, 안양, 구리, 안산, 단원, 용인 등등, 그리고 인천에 3군데, 대전에 4군데, 창원에 의창구 등 해가지고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하였다는 겁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인데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을 처음으로 도입되었죠. 서울의 전 지역이고요. 경기도로 본다면 가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 2신도시, 부산으로 보면 해운대,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세종시, 그리고 그 이하 2017년 6월 달부터 경기도 감명, 부산, 또 경기도 구리, 안양, 동안구, 강교, 부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웬만한 지역은 거의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거의 아파트 가격이 좀이라도 상승한 지역은 다 묶어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처럼 묶어놓은 지역이 규제 지역이라는 건데 비규제 지역이라는 거는 이런 곳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규제적으로 묶이지 않은 지역들은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었던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와중에
건설회사들은요, 분양가 상한제 등을 피하기 위해서 아파트 건설을 수도권 외곽이나 인천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나 대전이나 요런 지역에 가가지고 고분양가로 막 분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웬만큼 광역시급에서 고분양가를 거의 다 많이 했어. 많이 하니까 이제 지방에 있는 작은 중소도시까지 가서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군산이 있고 무안이 있고 음성이 있고 제천이 있고 사천이 있고 경주가 있고 거제시 등등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분양을 했고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토부의 자료에 가면 2022년 주택 건설 실적, 인허가 실적인데요. 2월달 누계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적으로 7만 128호로 전년 동기 대비하여 17.2%가 증가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따져보면 수도권은 25,959호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5%가 감소되었고 오히려 수도권은 인허가 실적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감소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웃긴 것은 지방은 44,169호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1.8%나 증가하였다는 겁니다. 이러하니 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은 인허가 실적이 감소되고 수요가 적은 지방의 인허가 실적이 51%나 증가하니 이거 당연히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가면 갈수록 지방의 분양 아파트가 미분양이 발생된다는 거죠.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1월 달에는 전국적으로 미분양 건수가 14,000건, 2021년 12월 달에는 18,000건, 그리고 올해 들어서 2022년 1월 달에는 22,000건, 2월 달에는 25,000건, 3월 달에는 28,000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거래표를 딱 놓고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미분양 건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미분양이 증가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압축을 해서 설명해 드리면 고분양가, 그래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 대비 분양가가 싸다. 아이고 감사하죠. 그런 지역이 미분양이 일어날 가능성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서 분양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 미분양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또한 집값 급등에 따른 부담감 누구나 다 가지고 있겠죠. 여기다가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 가행,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맞아요.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우리가 돈이 다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중도금 대출을 이용한다거나 잔금 대출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대출 규제 심하게 하고 있죠. 또한 금리 인상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부로 분양받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분양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냥 어떻게 되겠지. 설마 떨어지겠어? 나는 그동안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재미를 봤는데 내가 하면 다 올라가. 요렇게 생각하고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리고 또 프리미엄을 주고 또 샀어. 미분양인데도 프리미엄을 주고 샀어. 이런 사람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큰일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앞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요. 전국에 250만 호 주택 공급이 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택 건설이 250만 호가 이루어지면 입주하는 시점이 되고 분양이 쏟아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심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 호경기 때의 분양권 시장과 지금의 분양권 시장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의 분양권 시장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